오늘도 이렇게 뵙고 했는데요. 금시 세션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전부 이런 얘기 같아요. 우리 이제 트럼프 1기는 이미 겪어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2기. 그런데도 보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 트럼프가 지금 12년을 이번 임기까지 마치면 12년을 대통령 하는 셈이에요. 왜? 중간에서 이렇게 1년을 또 4년을 준비를 했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또, 나의 건강이 건재하다라는 것을 아주 멋진 그 모습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뭐냐면, 역사상 가장 최장시간, 하원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78세의 고령으로 무려 1시간 50분 가까이를 서서, 연설을 한다라는 거. 그건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왜? 적군들 앞이거든요. 그리고, 뭐 상하원이 다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하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속에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이면서 세계에다가 그 시사하는 바가 아마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그 전에 그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건강에 대한 뭐 많은 얘기들이 있었었는데 아마 그것을 그냥 불시에 잠재우는 무언의 어떤 그 방증이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수요일날 서울 출장을 가가지고요 인터배터리라고 그러니까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국제 그 전시회가 컨벤션이 있었습니다. 코엑스에서. 그래서 거기 이제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제가 올려드린 그 신문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거기 또 우리가 투자 조합을 가지고 있는 이제 투자사도 마침 이제 또 한국에 있는 그 모 회사랑 오늘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실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항상 신문에 나오기, 빠르면 한, 2달 전, 그리고, 뭐, 이렇게, 곧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엔 컴퍼니가 어떤 회사죠? 한국엔 컴퍼니. 한국 타이엄 다 아시죠? 네. 한국 타이어의 지주회사가 한국엔 컴퍼니입니다. 그 회사가, JR 솔루션이라는 회사에, 36% 정도 지분을 확보를 해가지고요. 플러스 스투어다시입니다. 이 기업은 이스라엘 기업입니다. 지금 2차전지 배터리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공장이 없어요. 이 회사에. 이스라엘은 기술은 전 세계 제가 뭐 수년째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 세계의 모든 기술의 70%가 어디서 나왔느냐? 다 이스라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와이즈만 연구소라는 이스라엘 국책기관은요. 한 해에 벌어들이는 로얄티만 51조를 받고 있습니다. 공장이 없는 나라에서. 근데 많은 것들을 이제 기술 수출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2차 전지와 관련된 배터리 기술과 관련된 세계 최고의 기업입니다. 이 스투어닷은 현대부터 시작해서 삼성, 우리나라 현대, 삼성, 벤츠, 클라이슬러 전부 다 투자자가 다 돼가 있고요. 제가 이걸 2025년 초니까 2023년도 초에 소개를 할 적에도 제가 그때도 그 배터리 아저씨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 박순혁입니까? 혁입니까? 그 돌대가리.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때도.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이거 다 구라다. 말 그대로 얼마나 떨어져 버렸냐. 19만 7천 원 가던 게 지금 17,000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지나가고 보니까 제 얘기가 다 맞아요. 항상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꾸준히 들어보시면은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풀어드리는 시간이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가 말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일주일간에 나와 있는 돈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에
더군다나 신문에 나온 뉴스가 100%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말 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풀어주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국에 아니 뭐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이런 시간을 들으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스투어닷이라는 이 회사가 기술과 이 회사의 기술 그리고 이 JR 솔루션이라는 이 회사의 제조 여기에 투자를 합니다. 누가 해주느냐? 한국인 컴퍼니가요. 그러면 투자를 해서 올해 1.5 기가와트를 이사전지 배터리를 생산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배터리가 어떤 배터리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배터리를 능가하고 전 세계에서 나와 있는 모든 배터리를 능가합니다. 제가 우리 그 단톡방이 있죠. 단톡방에다가 찍어온 사진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이사전지 배터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슬림하고 가장 가볍고 그리고 가장 쌉니다. 폭발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그 회사가 만든 제품의 최고 속도는 한 번 충전으로 2000km를 가는 것이 이미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보들이 이미 3년 전에 들었는데 금년 같은 거 투자하고 앉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개인이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는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금양의 영업이사 출신인 그 박순협이라는 뭐 그 분이 그 배터리 아저씨라 해가지고 선전선동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좀 참 저 무식한 저거 머리 뜬금없는 거 천지를 모르고 저 깨춤을 춘다. 근데 거기에 따라가는 이 개미들을 웃잡고 했습니다. 역시 지금 현재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도 분명히 언급을 드렸는데 아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전화가 왔었어요. 그 당시에도 에코프로가 300만 원 갖는다. 야, 정신 좀 차려라. 에코프로가 300만 원 갈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을 왜 그 주가 조작에 걸리고 이동철 회장이 구속이 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냐고요. 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은요, 반드시 시장으로부터 상처를 입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금양도 여러 가지 뭐 금광 개발로서부터 이런저런 얘기들 하는데 어제 이제 하한가가 이제 맞아가지고 13,000원 정도 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또 좋은 소식을 오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양은 어떤 상황이냐면 물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라도 잡아야 산다고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살죠. 여기에 지금 지푸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부터 먼저 아주 말씀을 드리는데 금양이 이 스투어닷과 기술 제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양이 반등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4일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아직 뉴스 안 나왔습니다. 곧 뉴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먼저 한 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투자해서 항상 실패를 하느냐? 정보의 비대칭이거든요. 내가 1번이 아니야. 그게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이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 내가 1번은 아닙니다. 누가 카더라. 그럼 내가 총알바지예요. 항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정보를 접하는 시점이 사람들마다 다 틀리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번째 정도만 돼도 이겨. 근데 내가 20만 번, 30만 번째야. 들은 얘기가. 그럼 난 무조건 총알바지예요.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게임들은 하고 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좀 언급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발 개미들은 어지간하면은 주식 직접 투자는 하지 마라.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을 죽기 살기로 이겨보겠다고 죽기 살기로 달게 들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눈티 밤티 된다. 제가 얘기를 잠시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투자 회사가 한국엔 컴퍼니입니다. 이 회사의 기술력과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 정도고요. 내년에는 약 30기가와트 정도를 생산한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돈 벌까요? 야나 야보다 투자한 사람이 돈 벌겠죠. 그죠? 리스크 제로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뭘 사야 돼요? 이거 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항상. 그래서 그래서 이 금양이라는 이 회사도 지금 죽기 살기로 어떤 사활을 걸고서 뭔가 어떤 솔루션을 찾아야 되고, 코스피 200에서도 퇴출이 됐고요. 그리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고요. 곧 상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심사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이 2차전지 배터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상처들을 갖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약 한 12분의 1 정도 토막이 나버렸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어떤 뉴스에, 오늘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줬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여기 이제 제 강의를 들은 사람이 있는데, 위험하게 살아라라는 제가 한 이 정도 되는 거를 한 2시간 동안 읽어주면서 어떤 여성 CEO의 그 칼럼이었습니다. 위험하게 살아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그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이제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왔길래 참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이런 리스크가, 자, 이제 약 한 12분의 1 정도 났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다시 그 19만원, 20만원 정도 하면 내 이제 13,000원에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20만원 그러면 그럼 몇 배예요, 이제? 더 나죠? 그죠? 더 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내가 이럴 수도 있겠다. 근데, 내 삶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면, 주식 투자를요. 내 삶에 큰 리스크가 없는 정도의 금액. 한 돈 1,000만원 정도. 있어도 살고 없어도 툭 던져놓는다고 해놔보세요. 근데 그게, 뭐야? 이 금양과 스토어 다시 만나면서, 이 금양이 살아나네? 이해가 되시죠?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 다시 뭐 이렇게, 부활이 또 될 가능성도 또한 없잖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뉴스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역경제, 부산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 금양이 거기다 약 한 1조 4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설립하는 게 지금 수도비 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대마불사라는 얘기 아시나요? 그래서 기업의 외형을 키우려고 많은 기업들이 애를 쓰는데, 그런 어떤 정책적인 지원, 그 다음에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지원이 없을 수가 없는, 거기다가 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또 바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한번 들어가 봄직하다라는 얘기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게 위험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나의 베네핏은 승수배로 오르는 겁니다. 수익률로 따박따박 하는 이런 게임으로는요, 내가 시장에서 이긴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 그래서 제가 그 인터바 배터리를 갔더니 SK온부터 시작해서, 어서오세요. SK온부터 시작을 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중국 하웨이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1, 2, 3층, 4층까지 가가지고 배터리 관련 모든 회사들, 거기에 제가 또 지인이 있어요. 후배 지인이 이제 거기 참여를 했다 해가지고 갔더니 제가 2013년도에 투자한 회사, 그 회사와 동일한, 그때 그 회사는 제가 이제 35배 수익이 나오고 이제 엑시트를 했어요. 이미 SK로 이제 M&A가 되어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그 회사를 투자할 때 그 솔루션을 지금 거기에 배터리,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거를 이제 배터리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카타 아시죠? 그 다음에 공작 기계들, 전기로 움직이는 것들 많습니다. 그런 것에 충전 아답터를 납품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참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2012년 말에 만나가지고 2013년 4월 달에 제가 20억을 펀딩해준 회사가 있는데, 그래서 전기차 시대가 제가 만든 이유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전기차 급속 충전기, 그것이 2015년에 우리나라의 전국 고속도로에 100대가 설치가 됩니다. 제가 그 회사에 2013년도에 제가 20억을 펀딩해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 고속도로에 100대가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게 시그넷 EV라는 회사예요. 지금은 SK 시그넷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 아직은 코넥스에 있어요. 아직은. 그런데 그 회사가 73,000원이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강의를 할 적에 2, 3년 전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제가 미국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릴게요. 미국을 수도 없이 가봤는데, 20년 넘게 갔는데요. 여기가 서부잖아요. 여기가 동부잖아요. 여기를 프리웨이라 그러고요. 여기를 하이웨이라 그래요. 어차피 저건 없어요. 고속도로 통행료는 없어요. 왜? 여긴 낮고요. 여긴 높아요. 여긴 전부 다 산으로 고속도로가 돼가 있고, 여기는 사막으로 다 돼가 있죠. 이게 5번인가? 하여튼 그런데, 제가 오랜 시간 거의 뭐 한 13년을 연속으로 갔었어요. 낮에는 공치고, 밤에는 카지노 다니고, 이 짓을 동부, 서부, 동부, 서부 번갈아 가면서 1년에 한 30일씩은 제가 다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20조의 자동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라. 이게, 트럼프 때 됐고요. 바이든 때서 실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행이 됐는데, 여기에 전 세계 많은 충전기 업체들이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SK, 삼성 SDI, LG 에너지전선 다 떨어졌고요. LS전선까지 다 떨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여기에 합격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SK, 지금 현재 SK 시그넷입니다. 그래서 이 SK 시그넷은 최근에 테슬라에 전기차 급속 충전기 납품 계약도 한 상태입니다. 이만큼의 기술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도 제가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20억을 준 이유는요, 그 사람의 대표 이름이었습니다. 이놈 될 놈이다 해서 투자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해 놔 보십시오. 황호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놈 될 놈이다 해서 제가 투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두 줄로 나눠서 써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내용들이 너무 합충을 시켜도 될 지금 이번 주에도 너무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 다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좁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 보는 것 같은, 그 내가 지난주 그게 좀 좋기도 할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도 하는데 어땠어요? 네, 적어서 하니까 훨씬 더 좋았어요. 좋았어요? 오케이. 그럼 이거 한 번 더 걸러야 되겠네. 다음 주부터는 그럼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그 단톡방에 그 안에 다 있어요. 기사 내용이. 근데 안 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또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추려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적어서 설명하면서 하는 게 시각과 이 청각의 효과가 두 가지 다 또 한번 보실 테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 좋을 것으로 지난주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꼭 여쭤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번 주에 하여튼 뭐 긴박하게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트럼프의 입에 전 세계가 오락내락, 증시도 오락내락,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그다음 또요, 코인도 오락내락. 오늘 서명했습니다. 마침내.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 뭐를? 비트코인을.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행정명령에 서명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늘 아침, 오전에 무슨 일이 있을게요? 코인이 폭락했습니다. 네. 항상 뉴스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해되시죠? 근데 이걸 먼저 듣는 집단에서 매도가 좀 나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 한 3% 정도 내렸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아무튼 간에 트럼프가 이제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그 펜타닐이라고 그러죠. 마약과 이런 어떤 부분들, 이제 그 불법 이민자들 문제를 이제 관세 25% 때리겠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0년을 추적했던 그 마약 왕을 미국에 갖다 바쳤어요. 좀 봐줘. 멕시코가. 그죠? 네. 갖다 바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 그렇게 해가지고, 기껏해봤자 몇 달 유예 못 받았죠. 캐나다도 이제 같이 붙어보자는 식으로, 우리한테 들어와 이러면 자존심 건드리죠. 그게 전술이에요. 그 트럼프의 전술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이번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방위비를 떠나서 사실은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굉장한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2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환갑 여행차 갔다 와가지고 제가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1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미리 예측을 했었는데 정확히 맞았고요. 그리고 제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당선되고 나서 제가 작년 11월 달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잘하면, 중시가, 전 고점을 뚫어서 재수 엄청 좋으면, 한 5,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살살살 올라가고 있죠.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왜?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증시는 항상 악재를 먹고 성장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팔아야 되고요. 경기가 나쁠 때는, 예. 그러니까, 경기 좋을 때 팔아가지고요. 여러분은요, 증시를 떠나서 어디 가야 되냐? 골프장을 가야 돼요. 크루즈여행을 가야 되고. 아시겠어요? 몇 년 놀다가, 씩 들어오면 또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럼 경기 또 나빠지면 그때 또 씩 들어가는 거예요. 좋으면 놀러 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늘 반대로 하죠. 많은 사람들이 와다게 되면 나도. 그래서 구멍은 조그만한데 거기에 많은 개미들이 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압사당해요. 눌리켜가지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이 시간은요. 세상도 9대 1이고요. 인생도 9대 1입니다. 9에 속한 인생을 1로 바꿔드리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9의 삶을 살아요. 근데 그 삶을 가급적이 아니라 한 2, 3년 정도 들으면 아, 1이 어떤 거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트럼프의 어떤 이 캐나다, 멕시코의 관세를 강행함을 통해서 한국 또는 한국의 자동차라든가 배터리, 그다음에 가전 전부 다가 사면초가다. 뭐 이런 뉴스가 주초에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어떤 뉴스가 나왔냐? 또 한 달 유예.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이렇게 어르고 달래는 거거든. 겁을 주고. 제가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 손이 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미 죽었다. 당했다. 이거죠. 그렇게 제가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하고 멕시코에도 25% 관세를 한 달 유예했다. 결국 상호 관세로 됐거든요. 왜? 자기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관세 때렸을 때 상호 관세가 이제 결국에는 4월 2일부터는 상호 관세로 어느 정도 수립이 될 것이다 라는, 그래서 제가 어르고 달래고 겁주고 상대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한 후에는 생각지도 않는 영역을 침투하고 나고 또 자기의 어떤 페이크 전술을 쓰는 등 사업 스타일과 기법을 국정으로 그대로 갖고 온 트럼프의 어떤 국정 운영 모습이다라고 제가 그 주석을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긴장시키고요. 그리고 자기가 얻어내서 충분히 얻어내고 그리고서는 스며들듯이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는 그런 아주 기업가적인 어떤 그런 전술 전략을 적절히 쓰고 지금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식의 통상은 뭐 제국주의다, 뭐 한국에는 뭐 카드가 없지 않다, 뭐 이렇게 등등등 해서 뒤에 이제 최근에 이제 세아 철강 지주라고 보셨는가 몰라요? 세아철강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뭐 더블 이상 가버렸는데 그 최근에 왜 이제 거의 한 달 만에 이렇게 된 이유, 그 다음에 하나오션이 한 달 만에 더블 이상 간 이유, 그런 이유들이 뭘까요? 바로 이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전에 이미 이런 어떤 부분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당선 로드맵 안에 그 디테일한 세부사항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뉴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먼저 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움직여 갔습니다. 쇠빙선 무슨 얘기냐? 알래스카죠. 거기에 가스전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가스전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얼음이 얼어 있는 그 바다를 현장까지 가야 되잖아요. 시출을 해야 되니까 그건 뭐가 필요해요? 쇠빙선이 필요해요. 얼음을 깨는 배. 그거 전 세계에서 누구만 만들 수 있다? 대한민국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이 만들었는데 쫑났고요. 중국도 그 산업이 쇠퇴했고요. 지금 중국은 아예 못 만들고요. 미국은 그 산업이 있었는데 쇠퇴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한 10년 전쯤 됐나요? 그 남극 기지 탐험선 삼성중공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정부에다가 납품해서 그거 가지고 남극 기지에 지금 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찌됐든 간에 이 트럼프를 제가 보는 관점은요, 협상의 달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추잡한 장사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전략을 쓰는 전술 전략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참 안타깝게도. 아무튼, 이번에 이 통상과 관련된 틀림없이 회담을 할 텐데, 윤 대통령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그래도 좀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 한 임기 이제 반은 적하고 앉았고, 그래서 6개월은 적하고 앉았고, 한 2년 동안은요, 자칭 뭐라 그랬어요? 내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영업사원이 돼서 많은 영업을 했죠, 사실은, 그죠? 근데 끊임없이 안에서는 태클을 걸고 있었고, 바깥으로 다니면서 영업을 많이 했습니다. 원전도 다시 부활을 시키고, 다시 또 찾아오고, 많은 영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좀 이렇게 패를 가지고 좀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업이라야 우리가 좀 많이 받아올 텐데, 조금 러프한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더란 말이죠. 그 폴란드 원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곳곳에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이번 주 뉴스에는 하여튼 트럼프발 관세가 거의 한 주간 내내 거의 대부분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그 뉴스에서는 트럼프의 어떤 최대 도박이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트럼프 세션에 빠지나. 그래서 관세 충격으로 미국 GDP가 1.3% 감소 전망이다. 재무장관은 일시적인 과도기일 뿐 물가가 안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럼 금리 인상은 어떻게 돼요? 인하가 어떻게 돼요? 늦어질까요? 빨라질까요? 이렇게 쇼크에서 좀 늦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금리 인상은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아주 이 친구 얘기를 들으면요, 항상 저도 흥분이 되고 아마 여러분들도 좀 흥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누구 얘기냐면요, 오늘 이제 안타까운 뉴스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놈이 세상을 지배할 것 같아요. 이론도 아니고 일론입니다. 일론 머스크예요. 아주 독특한 어떤 마인드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화성 탐험선 지금 7차, 7차 터지고 8차 또 터졌어요. 근데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에 대해서 키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미국이 가지고 있다.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하필 그 다찌죠? 도지라고 해가지고 거기 정부 효율부에 왜 그 투탑 수장 중에 한 사람 일론을 그 트럼프는 자기 우측에다 앉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궁금해요. 그게 궁금해요? 스타링크입니다. 그게 스타링크입니다. 이미 일론 머스크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우주 인터넷. 이름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제가 그래서 그 모멘티에 대한 어떤 그런 앞으로의 어떤 미래 그런 부분들에 제가 확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시대가 되면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 요즘 최근에 이제 뉴스 나온 게 또 이슈가 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양자 컴퓨터. 그죠? 자, 양자 컴퓨터의 어떤 그런 어마어마한 연산력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많은 것들이 솔루션이 나온다라면 이것은요 더욱더 각광받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더 각광받는 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2005년도에 뉴욕타임즈에 일론 머스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기차로 세계를 전기차 시장을 만들겠다. 그때 하나같이 저는 미친놈이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그죠? 만들었죠. 그게 미친놈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처럼. 저도 두 번째 가면 서로 하는 미친놈입니다. 저 미친놈이라는 말을 아주 즐겨 듣는 사람이라서 한두 번 한 30년 들어보세요. 저 미친놈이라는 소리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거부할 수 없는 자신감부터 또라이, 뭐 미친놈, 뭐 이런 소리 하도 평생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다 보면요, 그냥 뭐 익숙합니다. 전혀 그러니까 집사람이 올라치면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짧은 쇼트를 올려줬는데, 머스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그런 거 괜찮느냐 이렇게 어떤 아나운서가 이제 대답을 하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거 원래 신경 안 써. 그러니까 그 소리를 나보라고 올린 건데 우리 가족반에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니야 찢어라. 그러나 나는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라고 살아왔습니다. 30년을. 어찌됐든지 간에 앞으로도 그래 살다 갈라고, 제가 뭐 이렇게 김 대표한테 맨날 카드 제가 조금 먹는데요. 그래 살다 갈라고요. 아무튼 이 친구도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아주 독특한 요소가 정말로 많아요. 근데 이런 요소들이 거의 대부분이 보면 몽골 징기스칸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땅을 점령을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남자든 여자든 다 그런 것 같아요. 여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러시아의 예카제리나 여자입니다. 신랑이 몇 명? 107명. 웃을 일이 아니시죠? 그래서 그 신랑들한테 어떻게 해요? 정복해라. 정복하면 땅 주고 공국의 왕으로 만들어줘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많이 점령하면요, 애도 낳아줘. 대박이잖아. 웃을 일이 아니죠. 이게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러시아 가보셨어요, 혹시? 상트페테르부르크. 거기 가보시면 여름궁전, 겨울궁전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파이어가 있습니다. 보석 아시죠?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이만해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기가 막히는 거, 몽골이야 신경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도 한번 가시면 그 문고리를 반드시 만져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만져보십시오. 그냥 아무나 만져볼 수 있어. 전 세계 사람 누구나 다. 그게 몇백억인데. 아무튼 그거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그거요, 지 거 아니에요. 뺏어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뺏어온 거예요. 지금 러시아의 지금 현재의 영토의 선은요, 그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처럼 징기스칸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 후대를 제대로 이렇게 못한 거예요. 누가요? 칸이요. 징기스칸이. 그래서 찌질해가지고 완전히 저 안에 바다도 하나 없고요, 영 고립이 돼버렸죠. 그죠? 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은 차지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쪽팔리고 지구 안에서 땅 따먹기 싸움 안 하겠다. 그게 이 친구의 발상이에요. 어떻게 놀겠다고요? 네. 범우주적으로. 너 지구 많이 갖고 놀아. 나는 화성 정복한다. 너희들 화성 올라가면 좀 다 나한테 뭐? 통행세 내야 돼. 이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나 같은 우수인자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웃기는 얘기잖아, 그죠? 아, 이해됩니까? 자, 이런 미친놈. 근데 이런 미친 짓을 잘 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의 미국 대통령 트럼프입니다. 마가를 외치고 있죠.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고 있죠. 미친놈 둘이 만난 거예요, 지금. 4년 동안 세상은 확 바뀔 겁니다. 너무 신나게, 아주 익사이팅하게 바뀔 거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미 이게 이제 뭐 4만 기를 띄운대요. 근데 이번에 한번 보세요. 현대전에서 지금 굉장히 부각된 게 뭡니까? 드론입니다. 그죠? 예, 드론 전쟁인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의 모든 부분이 부족해요. 근데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겁니다, 이거. 군 할 것 없이 머스크가 우크라이나 전쟁 3년 전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 친구가 경상도 말로 대마이, 배포 또 굉장히 커요. 매달 사용료가 10만 원입니다. 전 세계 가입자가 100만 명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띄우는 15,000개의 그 인공위성, 이 통신위성을 가지고 너가 우크라이나 국민과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현장에 쓸 수 있는 그 인터넷을, 무선 인터넷을 전혀 버그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지금 뭐, 이렇게 이 차 타고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막 뚝뚝 끊기 이러죠? 우주 인터넷은 그런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여러분. 왜? 위에서 바로 뭐 저항 걸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지금 공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냥 듣는 일론 머스크가 아닙니다. 인류 발전에 어마어마하게 이바지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우크라이나가 정복당하지 않도록 핵심적인 키워드를 제공한 사람. 군인 10만 명 보내주고 20만 보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155mm 포탄 뭐 몇천만 불 보내주고 북한에서 뭐 14,000명 파병했다 가지고 게임도 안 돼. 그보다 더 강력한 힘 이겁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됐었으면 여러분 드론을 가지고 자 여기 수도에서 앉아가지고요 드론을 무선 조종을 해가지고 러시아 모스크바 가가지고 그 건물에 박아가지고 터뜨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야 도대체 저거 우크라이나 저거 어떻게 가냐 저거 어떻게 그게 가냐라는 거죠. 드론이.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구 덕분에 갈 수 있었다고요? 모스크 덕분에.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니까 지금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키워드는 내가 쥐고 있다라고 큰 소리 빵빵 치는 이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백그라운드를 삼아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직 강요가 의회에서 인준도 안 닿았어. 이 사람이 강요로서 인준도 안 났는데요. 첫 강요회의에 주재회의에 부릅니다. 청바지 그 뒤에 앉아가지고요. 근데요, 지가 40분을 지켰어요, 이놈이. 왜요? 다 알아. 거기 모든 장관들이 다 알아. 거기다 그 자리에서 트럼프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에게는 다 맞으니까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깽끈 아닌가요? 왜요? 이거예요. 트럼프는 못 건드려. 이게 국가 거예요? 개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됐죠? 네. 아무도 못 건드려, 지금. 그뿐, 유럴링크까지요. 그럼 뭔지 아세요? 인간의 머리에다가 뭘 심는다고요? 칩. 기억나시죠? 제가 말씀 다 드렸잖아요, 이 시간에. 그래서, 앞으로 최첨단의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아마, 별로 오래 안 갈 겁니다. 뭐, 치매고, 알츠하이머고, 이런 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학으로 저는 정복될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반도체로 정복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인 충격으로. 치매가 걸릴 수 없도록 계속 찔러주면 어떻게 될까요? 치매 걸릴 틈이 어디 있겠노? 안 그렇습니까? 저는 32년 전에 심장이 터져가지고 여기 기계에 놨거든요. 이게 펌핑 안 해주면 저는요 벌써 죽었어요. 30년을 제가 덤으로 살고 있는데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심장 박동기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거 뭐예요? 심장에다 충격 주는 거야. 계속 찌릿찌릿하게. 그 심장이 꼼짝꼼짝 놀래게. 이런 기계거든요. 그럼 저는 아예 터져버려가지고 여기 아예 기계가 들어가 있어요. 31년째 아주 잘 뛰고 있습니다. 요새 좀 상태 좀 안 좋아가지고 짬 봐가지고 내년 중간가 다시 기계까지 해가지고 그 안에가 나올까 싶습니다. 지금. 너무 천실하게 얘기 죄송해요. 아무튼 이 순간에도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위험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히뜩 자빠지거든. 자, 원래 가끔씩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 스타링크가 한국에 스타링크 코리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 기술 경쟁력이 있고요. 또 산업 경쟁력이 있고요. 국민소득 4만 불, 뭐 3만 몇천 불 하고 뭐 일본보다 앞섰다, 대만보다 앞섰다 하는 이런 나라에 왜 들어올까요? 자, 여러분들 혹시 배 타보셨어요? 바다낚시 가보신 분? 조금만 내만을 벗어나면 이 스마트폰 돼야 안 돼요? 그죠? 안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도서지역에 만약에 SK텔레콤 기지가 없으면 통화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산만 가도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놈 많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스타링크 서비스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장애물이 없는 거야. 자, 또 이렇게 되면, 야, 그럼 SK텔레콤도 망하고, KT도 망하고, 그 다음에 LG텔레콤도 망하겠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놈들 논합니다. 왜요? 이걸 띠가 마케팅을 하거든. 얘네들은요, 그런 회사예요. 뭐가 있나요? SK텔레콤이. 기지구성 말고는. 그죠? 통신성 떼어놔놓고요. 가져와가지고, 대리점이야. 기계 팔아먹는, 지금 말하면 중간 도매상이야. SK텔레콤이 스마트폰 만드나요? 안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SK텔레콤 하면은 전부 다 뭐? 스마트폰 생각지 않나요? 맞잖아요. 중개상이라고요. 중개상. 거간이라고요. LG 이노트, LG U 플러스. 똑같아요. KT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스타링크 마케팅에 쉽게 말하면은, 돈이 될 만한 거리가 하나 더 들어오는 거예요. 요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이걸 끼워가지고 무슨 마케팅을 당연히 또 많이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다라면 더욱더, 특히나 우리나라한테는 더 필요해요. 왜요? 우리가 지금 남북 분단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스타링크로 무장이 돼가 있으면 북한은 죽었다 깨라도 못 쳐들어요. 절대로 못 쳐들어요. 쳐들을 방법이 없어. 전파가 빨라요? 저것들이 움직임이 빨라요? 전파가 빠르죠? 안 그렇습니까? 저놈들 움직임을요, 우리 24시간 360을 다 볼 수 있어. 누구를 통해서? 머스크를 통해서. 이놈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어. CCTV 틀어놓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얘 위성 만원씩이 떼어놨잖아. 그죠? 이거 순식간에 거기에 머스크 마라. 그 인공위성에 어떤 거는 군사위성보다 더 정밀한 카메라를 달렸을지를 모르잖아. 야는 등식했어요? 저는요 100% 달아 올렸다고 생각해요. 왜요? 어느 날 써먹을 날이 있을 거다는 거지. 맞잖아요. 기업가 그런 거 아닌가요? 필요할 때에 사진 제공하고 사진 한 장 적었어요. 예를 들어서 영변에 뭐 핵시설이 저 연기 올라온다 갑자기. 그 사진 한 장 팔아먹는데 야 10억 줘. 그 돈 누가 줘요? 우리 한국 정부 국방부가 주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안 주면 우리나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럼 10억 주겠죠? 그런 정보가 있으면 10억 원에 100원이라도 줘야죠. 왜? 우리 5천만 명 전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가는 것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지금 테슬라 주식이 좀 빠지고 있어요. 마누라 여기죠. 여자분들이 많네. 신랑을 팔아서라도 유심히 오셨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사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 그래서 폭락하거든요. 기회가 오고 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시간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벌써 그 한 20년 전에 미국 투자이민 가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이것도요, 투자이민도 무려, 우리 돈으로 약 80만 달러인데 11억인데요. 이거보다 저는 좀 더 하이 클래스 높은 걸로 제가 가려고 했어요. 30억을 연방 은행에다가, 맡겨놓으면은요, 매달 1,000만 원씩 종신토록 나와요. 그 당시에 환율 1,000원이었을 때. 그렇게 하고 죽으면 원금 돌려줘요. 그런 이민제도가 있어요. 제가 그걸 생각을 20년 전에 했었는데 못 갔어요. 근데 지금 이게 올라가지고요, 71억이래요. 네, 그래서 71억을 내야 영주권을 팔겠다. 그러니까 철저한 장사꾼입니다. 철저한 장사꾼입니다. 그게 바로 이런 장사꾼이면 우리도 딜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세빙선 필요해. 알래스카 가스 개발하기 위해서. 그 다음 또요, 군함 만들 조선소 없어. 근데요, 몇 척이나 더 필요하냐? 약 150척 정도가 필요해요. MRO라, 그 다음 정비 사업은요, 어마어마해요. 전 세계의 배수 톤수 95% 미국이 다 가지고 있다 했죠. 뭐 중국이 찔딱거려봤자 저거 5%도 안 돼요. 네, 항공모함 그거 있잖아요. 그 항공모함도 아니에요. 그냥 허세를 부리는 거죠. 허세를. 여러 가지. 아무튼 간에, 그러나 있고 없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일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머스크 얘기 오늘 계속 할 것 같은데요. 일본은 지금 경기가 좋아요, 나빠요, 우리보다? 예. 그러면 경기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 좋으면은요, 어떻게 해서 그 인플레가 발생 안 하도록 해야 되죠? 금리를 인상해야 되죠. 그래야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은 지금 금리 인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92년도 그 동경의 아파트값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잃어버린 30년의 이제 굴레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 스토리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베의 딸랑딸랑. 그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근데 그 뒷배가 누구였죠? 트럼프가 든든히 지켜줬습니다. 이건요, 베트남 전쟁에 파병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져왔어요. 아베의 딸랑딸랑 전략이. 그래서, 미친놈을 다루는 굉장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정치가였다. 그게 죽은 아베라는 수상이다. 그래서 일본을 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타다 보니까 어떻게 죽어야 된다? 총에 맞아 죽어야 되는 기라. 박정희 맹크로. 그래서 총에 맞아 죽었어. 그것도 좀 좋은 총으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쪽팔리고 그 뭐 이상하게 맨날 이런 총을 맞아 죽고. 아무튼 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약 한 42조 정도 군함을 만들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10조 정도의 어떤 군함 정비 그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상황에다가 자기네들 연안을 움직이는 그런 모든 배들은요, 존슨법이라 해가지고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빠르게 하나오시에 뭐 했다고요? 1200억 주고 미국에 있는 제일 큰 존슨소를 사버렸다니까요. 요게 37,000원대야. 그래가지고 요게 있잖아요. 미국 존슨소에 잘못 샀다 해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주가가 3만원 밑으로 막 완전히 곤두박질을 칩니다. 그랬던 게 거기로 치면 지금 3배가 붙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 그래, 자, 이런 대장난 이런 것에 전혀 시들리지 않고 그냥 잘 갈 수 있는 게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3년 전에 5,000원, 5,400원 갈 적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삼성중공업 무조건 살아나라. 안 갈 수가 없는 주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 편안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더 갑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더 갑니다. 오늘 희진쇼울도 안 왔는데, 포스코홀딩스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포스코에 뭐 어떤 이제 포항에 이제 우리 김회장님들 계시니까 망간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기술력, 그 다음에 어떤 내구성 이런 게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홀딩스가 엄청 많이 올랐는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 쇠빙선의 격박, 그러니까 영하 157도입니까? 뭐 쇠빙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LNG선, LNG 탱크 그런 격벽 같은 것에 들어가는 특수 합금강이에요. 그래서 이 망간간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그리고 그런 체계를 개발해가지고 엄청나게, 자, 이런 것들을 먼저 만들면요, 제일 좋은 점이 뭡니까? 독점을 하다 보니까 마진 좋아요, 나빠요? 예, 고마진입니다. 그런 것들이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기술력을 보고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를 삼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어제 저한테 엔비디아 지금 팔아야 돼요, 사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300%가 넘었는데. 아직도 갖고 있을라고 내가. 아직도 갖고 있을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가지고요. 파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 갖고 계십니다. 뭘 더 욕심을 내? 왜요? 이런 거를 보는 겁니다. 작년, 저작년에 엔비디아의 매출 바이 단기 순이익이거든요. 100원 팔아가지고요. 86원 남았어요. 작년에 100원 팔아가지고 76원 남았어요. 올해는요? 작년이지. 요거 저작년, 작년, 이제, 올해 이제 해가지고 2024년 70원 나왔어요. 어때요, 지금? 계속 어떻게 하고 있죠? 예, 내려가고 있어요. 또 있어요. 내려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엔비디아처럼 그런 GPU 칩을 나도 만들겠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자, 시장 파이는, 그런다고 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그게, 그래 되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아프리카에 막 돈을 줘가지고요, 1인당 국민소득을 10,000불 이상 빨리 만들어버려야 돼. 조기 수석을 시켜가지고. 몽땅 다 갖다 놔놓고. 그게 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알을 하루 푹 쪄가지고 이 20살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게 팀비무라가. 그게 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시장도 그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이 돈이 되다 이제 다 알아버렸잖아요. 망헬락하던 회사였다고, 엔비디아가. 이제 돈 되는 거 다 알았어. 그럼 돈 되는 거 다 알면은요, 너나 할 것도 시장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죠. 뭐, 퀄컴이다. 뭐, 또 뭐, 몇몇 개 회사들이 지금 앞다투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재용이 구속만 안 됐었으면요. 지금요, 용인 클러스터, 그리고 평택 클러스터, 저런 것들 저래 찔딱거렸을 적에 이건희 회장님이 살아계셨으면요. 절대로 엔비디아의 그 독주를 그대로 이건희 회장님의 그 직관력으로 그냥 좌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희 회장님 7년을 누워버린 건요, 우리 한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거기다가 찌질이 아들 이재용, 그러면 꼭 이거 자꾸를 내려줘 좀 누를 수 있는 놈이야.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게 결단력이 없는 거예요. 찌질이라 가지고. 큰일입니다. 그런 거를, 얼빵한 거를 잡아도 한 5년, 한 1년 말도 살리붙다. 거기다 계속 뭐 수백 회 법정 나와가지고 한대요. 야가 뭐 머리 쓸 겨를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실기해버렸습니다. 기회를. 그러다 보니까 먼산불보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세월에 연구하고, 어느 세월에 공장 만들고, 어느 세월에 가지고 하다 보면 야 한 40% 나올 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먹을 거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분명히 많은 시장 진입자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내려가면은 파이는 일정한데, 그럼 나눠먹기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제가 한 달 전쯤에, 이 엔비디아는 보이는 기업이에요? 안 보이는 기업이에요? 보이는 기업이잖아요. 제조사니까. 예, 제조사는 다 보이는 기업이에요. 근데요, 보이지 않는 기업을 M&A를 했습니다. 서비스 기업을요. 플랫폼 서비스 기업을 M&A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 그래서 체질 개선을 하려고 당연히 애를 쓰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한 달 전쯤에 1조 달러 주고 샀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엔비디아도 그렇게 또 진화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제가,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그렇게 하고,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LMM이었습니다. 라지 멀티 모달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건요, LLM이에요. 맞죠?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AI의 대규모 언어 모델, 전쟁이 붙었잖아요. 뭐 전쟁요? AI 빅데이터 전쟁이 붙었잖아요. 지금, 그죠? 전부 다 여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차세대는 이건데, 유튜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다 공지를 해드렸어요. 유튜브에 다음 차기는 LLM이래. 근데 LMM을 지금 하는 회사가 없어요. 아직 드러나는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완성된 회사가 있더라. 누가? 우리나라의 어떤 청년이. 그래서 제가 그 회사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보면서 하여튼 간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오신다는 그분은 신한은행에 꽤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봐요. 신한주주에. 그래서 주총에 오면서 저를 미팅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여튼 21일 날, 26일 날 하여튼 몇몇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멘티 때문에도 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한국 조선사들 트럼프가 찔딱거리고 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방산,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반도체 이런 거는 좀 그럴지는 몰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도 꽤 많습니다. 많이 겪어봤고, 방위비 마음대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뿌뚜볶아 싱이라고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그런 통상교섭 본부장 이런 자리 딱 주는데 트럼프하고 1대1 하자가 너무 뭉창할 낀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담적이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잃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아주 꽉 차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가능한데, 아무튼 간에, 여기 지금 보면 이번 주 뉴스에 알래스카 개발의 필수인 이 쇄빙선. 그래서 한국 조선사들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알래스카 가스를 개발하려면, 쇄빙선이 필요하고, 바다 얼음 깨고, 가스는 인근까지 접근해야만 하고, 그리고 미국은 쇄빙선 건조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 도움 요청할 거 이미 이걸 의회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자꾸 우리 한국 언론이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합니다. 관세 4배 아닌데? 자꾸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로 이 기자들도 돌대가리. 우리 한국, 재경부도 나는 이 돌대가리라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 4배 맞거든요. 뭐를 4배라고 얘기를 한 줄 아세요? 트럼프의 언력이 항상 그렇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4배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흑자율이 4배가 넘어요. 미국에 우리가 물건 팔아가지고요. 그게 4배가 넘더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야는 말을 꼭 그렇게 써. 그러니까 여기에 다 전 세계에 헷갈리는 거예요. 지 머릿속으로는 4배라는 게 분명히 딱 들어와 있어. 근데 그걸 다른 데다 탁 쓰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다 관심이 그리 쫙 쏠릴 거 아니에요. 등신들. 이게 쏠리게 안 하고 자기는 이쪽에서 찾을 거 다 찾아요. 이 전술이에요. 4배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무역 흑자. 이해되세요? 우리 가져와가지고 수입하는 것보다 팔아먹는 게 무려 4배 이상 지금 우리가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배라는 말이 정답입니다. 내가 그래서, 혹시 이렇게 누가 분석하는 어떤가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그렇게 신문을 서칭을 해봐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조선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지금 우리가 좋아지니까 중국이 이제 물량은 더 많이 간다 했죠. 총 톤수로는. 우리는 고부가치선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전방 접었던 일본까지도요. 조선 지금 살살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 조선은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선을 우리나라 산업 스파이들이 돈 받고 다 팔아먹어가지고 중국으로 많이 뺏겼거든요. 예. 그게 뭐 해야겠노? 일단은 간첩법도 없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028년까지 우리나라에 이런 어떤 고부가치선들에 대한 그 도크 있죠. 제조 도크에 사용할 수 있는 플랜이 꽉 차져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에 주문이 와도 만들 수 있다, 없다? 예, 없어요. 이거 눈에 보이는 거고. 저는 무조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건조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수치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과거의 경험치로 생각을 해보면 항상 안 돼요. 근데요, 우리 돌아가신 정경왕 회장님은요, 어떤 발상을 낸 줄 아세요? 새만큼 아무리 막아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했죠? 전 세계가 아무도 상상 못하는 일을 한 거예요. 콜럼버스의 계란 같은 일. 그게 지금은 세계적인 공법이 되어 있습니다. 폐의 유조선을 가져와서 가라앉혀 버렸어. 그래서 물을 막았던,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새만금 그 방조제를 막아버립니다. 없어, 그렇죠. 얼마든지 받아온나. 40조 아니 400조라도 받아온나. 군함 내가 데크 만들어줄 테니까.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포크레인 한 200대 가져와가지고 막 들이파적게 하면서 한번 들어가 볼까? 안 되는가? 벽 쳐가면서 됩니다. 안 될 게 어디 있어. 한국 건설 기술은 어마어마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이 빼쳐먹으려고 하다가 이번에 또 물 콘크리트 쓰다가 작살나버렸죠. 현대 엔지니어링. 뭐 어떻게 됐죠? 다리 내려앉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네. 그죠? 그거 왜 그럴까요? 철근보다 더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문재인이가 최저임금을요, 급속도로 올렸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왜? 그걸 발주했을 때에 단가와 지금 내가 고용해야 될 임금비가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럼 뭐 해야 돼?
철근 마여야 돼, 안 여야 돼? 줄여줘. 자, 콘크리트 접지력 높은 거 써야 돼? 아니면 물 콘크리트 써야 돼? 이해되십니까? 아파트 왜 짓다 올라가다 내렸는데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파트 계약하고 입주 언제 해요? 3년 뒤에 하죠? 맞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더블로 올라버렸어, 임금이. 그럼 그 아파트 제대로 짓을까요? 그저 했잖아요. 싸도 반값 이하로 들어가지 마라. 2021년 이후에 지은 입주하는 모든 아파트는 물 콘크리트 아파트. 대한민국 다 동일합니다, 이거. 대한민국 다 동일합니다. 그 제가 오늘 여기 이제 딱 나가서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옥상을 보세요. 얼마나 조잡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과거에 지은 아파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문재인이가 한 짓입니다. 지진 강도 오면은요, 버틸 아파트들요, 2021년 이후에 준공된 모든 아파트들은요, 버틸 아파트 별로 없을걸요. 네, 철근 다 빼오고요. 물 콘크리트 썼는데, 쉽게들 버틸란가? 한 4, 5 정도 돼가지고, 내진에, 진원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너무 멀면 엘파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내륙에서 어디, 진원에서 발생했다. 경주, 3년 전인가 지진 났었죠? 생각보다 피해 컸잖아, 그죠? 그 단층이 되면, 그 왜요? 가까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려면요, 이 아파트를 지금 엄청나게 막 서가 있잖아요. 이거 다 100% 다 물콘크리트 쓴 거예요. 다 이거. 21, 22, 23, 24 올해 입주하는 거 24년도에 이제 반영이 됩니다. 분양가에.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아파트 2010년도에 아파트 414개 지을 때 360만 줬거든요. 320만 원 평당. 지금은요 800입니다. 서울은요 1000만 다 넘었어요. 안 지죠? 당연하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제 강의를 들어보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건물을 짓는 것에 가장 많은 비용은요 절대 철근이 아니고요, 절대 콘크리트 아닙니다.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60%가 인건비입니다. 네, 철근 콘크리트 돈 얼마 안 됩니다. 아파트 가격에요. 인건비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철근 콘크리트 아니에요. 그 다음 많은 게 뭘까요? 공공분담금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파트 지금 어떻게 돼요? 아파트 원래 들어가는 길보다 늘어납니까? 좁니까? 그쵸? 그럼 땅 내놨다는 얘기잖아, 그죠? 누구에다가? 구청에다 기부 처납했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그거 다 누가 돌아와? 입주자들한테. 또 있습니다. 아파트 몇 군데를 지으니까 뭐가 하나 들어오더라, 갑자기? 학교, 오케이. 학교 건립 공공분담금이 내가 입주하는 그 분양가에 들어갔다라는 사실. 아무도 몰라.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이런 얘기는 또 다음 기사가 또 있을 때 또 하도록 또, 진도 많이 나가야 됩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만큼 됐습니다. 조금, 10분 난